안녕하세요. 복사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복사장의 생존 바라기라는 제 채널 이름처럼 제가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영상을 자주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을 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시간 되실 때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한 자주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바이브박스라는 플러그인입니다. 바이브박스를 왜 만들게 되었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브박스를 왜 만들었나? 이거는 반복 설명을 줄이고 코딩 에이전트가 내 방식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션이 바뀔 때마다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게 귀찮았고요. 제가 선호하는 방식, 싫어하는 방식, 이거를 좀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코딩 에이전트의 실패를 줄이고 작업 맥락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코딩 에이전트의 실패라고 하는 거는 바이브 코딩을 해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떤 명령을 뒀을 때 에이전트가 실행을 하면서 경로 문제 혹은 권한 문제로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우회합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많이 보셨을 것이라 예상이 듭니다. 저 또한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한번 실패했으면 다음부터는 안 하면 되는데, 또 다른 세션을 열었거나 그 밑에 또 다른 작업을 했을 때 또 똑같은 경로로 똑같이 실패를 합니다. 이런 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가 쌓이면 쌓일수록 얘가 조금 더 점점점 똑똑하게, 이 말은 예전에 했던 실패들을 누적시켜서 그동안에 했던 실패들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선호했던 것들 또한 누적시켜서 내가 선호하는 거를 우선 반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만들게 됐고요. 그럼 어떤 분들이 바이브박스를 쓰면 좋을까? 여러 세션에 걸쳐서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코딩 에이전트에게 같은 설명을 반복하기가 지치는 분들, 저 같은 분들, 그리고 자신만의 작업 방식과 검증 패턴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 다음에 실패를 줄이고 품질을 계속 높이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서 좀 체감을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코딩을 하면서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에이전트가 놓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가끔씩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스를 다운받으시면 이거를 계속 사용을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수정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제가 수정할 때마다 GitHub에 바로바로 버전을 올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다운받으셔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현재 GitHub의 복사장에 바이브박스라는 데 들어가시면 이렇게 소스들이 있고요. 참고로 복사장.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만들고 있는 또는 만든 이런 플러그인이나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미리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바이브박스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가 지시를 내리면 에이전트가 그것을 수행하기 이전에 프리태스크에서 먼저 참고할 만한 메모리가 있는지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뭘 만들어라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있는지, 참조할 게 있는지를 에이전트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완료됐다라는 메시지를 뿌리기 직전에 사용자 지시사항 또는 에이전트가 실행했던 결과들, 이런 것들 중에 다음에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에이전트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먼저 판단을 해서 바이브박스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할 때는 카테고리별로 사용자인지 AI 실패 메모리인지 아니면 AI가 성공한 건지 이런 구분을 둬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해당 프로젝트 안에서만 사용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사용자가 모든 프로젝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메모리인지 이거를 체크를 해서 각각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옵시디언 위키는 에이전트가 참조하는 문서는 아니고요. 사용자는 AI 에이전트가 바이브박스에 기록된 내용을 제이슨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확인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옵시디언 위키라는 문서를 통해서 어떤 메모리가 저장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떻게 참조되고 있는지, 제대로 저장이 되고 있는지, 기록이 되고 있는지, 참고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옵시디언 위키를 별도로 추가한 기능입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고요. 설치는 간단합니다. 파워쉘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대부분 코덱스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니면 코덱스 CLI나 거기에서는 이 문장을 복사해서 그냥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설치를 하게 되겠죠. 먼저 요거를 복사를 하셔서 코덱스 앱에 붙여 넣으시고, 붙여 넣으시기 전에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따로 만듭니다. 만드셔서 붙여 넣으신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에이전트가 바이브박스 복사장을 설치를 했다 라고 나오고요. 셋업 코덱스라는 거를 실행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바이브박스는 전역 저장소를 사용합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 C 드라이브의 사용자의 사용자 프로파일의 .바이브박스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코덱스는 자기 프로젝트 폴더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별도의 권한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이브박스를 읽고 쓸 때마다 권한을 요청하게 됩니다. 가끔은 권한 요청을 안 하고 그냥 기록 실패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해당 위치를 권한을 미리 줘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덱스가 해당 권한은 더 이상 묻지 않도록, 실행할 때마다 알아서 기록을 하고 알아서 읽고 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귀찮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셋업 코덱스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처음 설치할 때 이렇게 해 놓으면 알아서 실행을 하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세션을 새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그인이 적용이 되겠죠. 네, 플러그인이 설치가 완료되면 일단 프로젝트를 테스트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바이브박스 웹페이지 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만들 것인가? 간단하게 GitHub에 올라가 있는 바이브박스를 참조해서 간단한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라. 이 사이트는 프레임워크는 사용하지 말고 순수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만 사용해라.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마라라고 지정을 해놓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얘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무거워지니까 저는 사용하지 마라라고 명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크 모드랑 블루 계열을 좋아하는데 챗GPT 자체가 다크 모드랑 블루 계열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바이브박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거꾸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정리하면, 나는 기본적으로 라이트 모드를 좋아하고 내가 만드는 모든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다크와 라이트 모두를 지원해야 한다. 나는 디자인 요소들이 퍼플 계열이면 좋겠다. GPT가 기본적으로 퍼플 계열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저는 퍼플 계열이면 좋겠다라고 하고, GPT가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를 만들면 다크 모드로 만드는 경우가 좀 많아서 저는 라이트 모드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처음 실행을 하면 실행할 때마다 나타나는 문구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바이브박스 메모리를 확인하겠다 치자마자, 내가 명령을 하자마자 얘는 바이브박스 메모리를 참조하겠다, 이게 프리태스크거든요. 기존에 저장된 메모리에서 내가 이 명령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지시했던 내용대로 구현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업 중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우선 바이브박스 가이드가 작업 후에도 재사용할 사용자 선호를 기록하도록 요구하므로 이번에 명확히 말씀하신 라이트 기본, 다크 병행과 퍼플 계열 디자인을 전역 선호로 안전하게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애프터 태스크고요.
에이전트가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고 나서 이제 사용자에게 완료했다라고 보고하기 전에 바이브박스에 먼저 이 내용을 저장합니다. 저는 처음에 명령을 했을 때 나는 라이트 모드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했고, 기본적으로 다크와 라이트 모두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디자인 요소들이 퍼플 계열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가 해당 선호를 저장했습니다 라고 말했죠. 일단 작업 결과물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복사를 해서 요구한 대로 라이트 모드고 기본적으로 퍼플을 많이 사용을 했네요. 이런 것도 알아서 잘 만들어 줬고요.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어떤 도구에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학습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 이겁니다. 내 기억은 내 컴퓨터에. 그렇죠. 바이브박스는 메모리를 프로젝트 밖의 로컬 저장소에 보관을 하고 저장소를 어지럽히지 않고 클라우드 동기화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일단 보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 로컬에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보안적인 부분도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었네요. 이번에 제가 사용한 게 5.6인데 5.6 버전으로 올라가면서 웹페이지가 조금 더 기존의 5.5 버전보다는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요. 일단 다크 모드를 테스트를 해보면 다크 모드도 네, 깔끔하게 잘 나오네요. 잘 나오고 끝났죠.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바이브박스에 얘가 저장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저장이 됐는지 확인하는 거는 옵시디언을 실행해 보면 됩니다. 옵시디언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떤 게 있느냐, 기본적으로 처음 바이브박스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면 이런 카테고리들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홈에서 보시면 이제 사용자 선호, 실패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엔 실패한 게 없으니까 실패도 안 적어 놓고 사용자 선호로만 해놨네요. 사용자 선호를 보시면 여기에 라이트 기본과 라이트 다크 테마 동시 지원이라고 해놨고, 모델 클래스는 이게 사용자냐 AI냐 요거를 구분을 해 놓도록 해놨습니다. 이거는 사용자죠. 내가 지시한 거죠. 그리고 범위는 글로벌이다. 이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지시를 내렸을 때 나는 사이트를 만들 때 이런 걸 좋아한다. 그리고 어떤 걸 좋아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프로젝트에서 사이트를 만들 일이 있으면 이것을 참고해라 라는 용도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는 라이트 모드를 기본으로 선호하고 자신이 만드는 모든 사이트가 라이트와 다크 모드를 모두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퍼플 계열 시각 디자인을 선호한다라고 저장을 했고, 이 또한 글로벌로 돼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바꿔줘, 이건 이렇게 바꿔줘 라고 하면은 해당 프로젝트에 종속된 명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옵시디언의 이 부분은 프로젝트라고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쌓이게 되죠. 지금은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각각의 카테고리들이고요. 요게 지금 현재 설계 철학, 그 다음에 저녁, 바이오박스 인트로, 사용자 선호 여기에 엮여 있도록 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테스트를 완료를 했으니까 그럼 이거를 다음 바이브박스에서도 사용을 하느냐, 다음 프로젝트에서 이 내용을 참조를 하느냐, 요거를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A 블로그 자동화 소개 페이지라고 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것도 유튜브를 하나 올릴 건데 네이버 블로그 자동화라는 애가 있어요. 블로그 오토 네이버라고.
이것도 제가 다음 영상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장된 바이브박스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서 적용을 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블로그 자동화 소개 페이지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동일하게 두고요. 다만 아까랑 다른 것은 뭐 라이트 모드를 좋아한다, 뭐 다크 모드를 해야 된다, 퍼플 계열을 써야 한다, 이런 문구를 제외하고 그 윗부분만 똑같이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라,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마라, 이것만 동일하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작업 지시를 하면 처음부터 이제 기존 작업 맥락 확인에는 바이브박스를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검증해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작업이 완료가 됐네요. 그래서 일단 작업한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바이브박스를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제가 이 위에 별도의 말을 지정을 해 놓지 않았는데 얘는 보면 퍼플 중심의 라이트 테마를 기본으로 하고 다크 모드, 모바일 메뉴, 스크롤 등장 효과를 더했다 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걸로 보면은 제가 여기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얘가 바이브박스를 참조해서 라이트 모드와 퍼플 계열을 사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졌네요. 네. 아까 바이브박스 화면과 비슷하게 퍼플 계열로 했고 기본은 라이트 모드고요. 얘도 다크 모드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해놨네요. 다만 이제 라이트 모드냐 다크 모드냐 요 아이콘 모양이라든가 전체적인 페이지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다르면서도 비슷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비교를 하면 이제 내가 라이트 모드라고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라이트 모드를 사용을 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선호하는 색깔을 제대로 반영을 했는가, 이걸로만 비춰 보면 제대로 반영을 한 것으로 일단 합격점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옵시디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프로젝트가 블로그 오토 인트로, 블로그 오토 인트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방금 만든 페이지에서 어떤 게 이제 기록이 되었는지 보면 이 소개 사이트는 프레임워크 없이 유지를 한다라는 게 이제 사용자 성공 기준이고, 그다음에 성향 및 패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얘는 블로그 오토 소개 사이트에 한해서만 프레임워크 없이 유지해라라는 거기 때문에 범위가 프로젝트로 한정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선언은 여전히 글로벌. 그러니까 얘를 참조를 해서 이 두 개를 참조를 해서 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위키 정보가 쌓이게 되겠죠. 물론 바이브박스가 위키 정보를 참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해서 내가 불필요한 말을 안 적어도 알아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패가 쌓이게 되면 이 실패도 알아서 에이전트가 좀 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자 해서 만든 게 바이브박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쌓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계속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고 굉장히 복잡하죠.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AI 실패는 뭐 실손 상가 미싱 노트 링크를 리빌드해서 방지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했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에 남깁니다. 기록에 남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성공 패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자기가 했을 때 성공을 했다
라는 것을 기록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이전트가 성공과 실패를 확인을 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 위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내가 불필요한 같은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이브박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GitHub 주소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까 소스를 내려 받으셔서 분석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개인에 맞게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설명드린 대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최대한 바이브 코딩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으면 최대한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복사장의 생존 바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